이제 FOMC에서 과연 금리 경로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게 올해는 핵심일 것 같습니다. 테마주로 엮여 있는 주식들 말고 상승할 수 있는 스토리에 공감할 수 있는 종목들은 신고가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올해 굳이 뽑자면 어떠한 종목이나 섹터를 뽑기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사주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자, 지금 네. 우리 증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냥 상승장 가운데서의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큰 기조 흐름을 네. 뭔가 진짜 확 바꿀 만한 네. 어떤 글로벌 변수 네. 이런 위험 요인은 없는 건지 네. 이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갑자기 뭐 전쟁 같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 빼고는 아직까지는 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또는 정해진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를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월 말까지, FOMC 1월 말 조금 우리나라까지 확정을 해보면 설 있잖아요. 설 때까지는 이런 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2월 달에 나와야 할 흐름이 1월에 나와야 될 흐름이 12월에 먼저 나왔고, 반대로 이제 그런 차익 실현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시계가 어떻게 보면 좀 한 달 앞당겨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시장이 어떻게 이제 변화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보다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하시는 장이 당분간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동성,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FOMC겠죠. 큰 틀에는 이제 CPI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FOMC에서 과연 금리 경로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게 올해는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연준에서 어떻게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이끌어내서 시장이 거칠게 이제 금리 인하를 거칠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이제 어떤 코멘트들이라던가 이제 그런 경로를 제시해 주는 게 1월 말일이 될 건데, 그래도 아직 앞으로가 나올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어쨌든 증익은 나오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보면 사실 그 매그니피컨트 중에서도 엔비디아만 사실 지금 쭉쭉 이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일라이릴리라 뭐 비만약 치료제 이런 것들이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종목 선택이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네, 그래서 올해 주도주 이미 뭐 사실 지금 주도주라고 하면 주도주 할 수 있는 제주 반도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주도 특산물이 원래 제일 많은 게 바람 여자잖아요. 원래는. 아, 그래요? 근데 반도체라고 요즘은 그런 말이 제주 반도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이미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4배 정도 올랐는데 뭐 이런 종목들도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작년에 상반기에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이런 종목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좀 계속 해야죠. 근데 분명히 보면 이런 주식들도 제가 신고가 매매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여기서는 무섭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좀 윗단에서는. 근데 이 종목이 추세를 타고 가니까 특징은 대부분 11선을 잘 깨지는 않거든요. 이런 대시세를 내는 종목들은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특히 11선, 뭐 이거는 사실 뭐 제 경험인데, 11선 본인들의 기준을 삼아서 신고가에다가 11선 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50주선, 30주선을 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차라리. 왜냐면 요즘에 센 놈들이 더 세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이 밀릴 때 보면 센 주식, 특히 오늘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테크윈 같은 주식들이거든요. 이것도 밀릴 것 같은데 신고가인데도 안 밀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장 막판에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역으로 장 초반에는 좀 좋았다가.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 보면 셀 때는 같이 세고요. 시장이 약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약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신고가 매매를 한번 맞들려 보시면, 맞들린다기보다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테마주들을 하면 당연히 변동성 있는 거고요. 실적과 어느 정도 내용도 있고, 이런 주식들을 보면 충분히 해볼 만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좀 요즘에 이제 삼보산업이라고, 이런 건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좀 불안해요. 신고가를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로 엮여 있는 주식들 말고
이제 내용도 좀 있고 리포트도 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주식 상승할 수 있는 스토리에 공감할 수 있는 종목들은 신고가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이 위치에서 사자라고 뭔가 처음에는 말씀드렸을 경우에 다들 무섭다 그러셨어요. 그치.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럼 조금씩만 해보자. 근데 바닥에 박박 끼어 있는 거 사서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위에 있는 거를 더 비싸게 파는 전략들이 특히나 요즘 시장에는 잘 먹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이런 전략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그런 전략들도 뭐 통하는 시장에 또 해야 되니까 이게 한국 시장에서 적응하시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한번 말씀 같이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월 달 이제 벌써 한 10일 정도 지나고 네. 있어요. 네. 이번 달에 있을 어떤 이슈 혹은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네. 주식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걸 세로 뉴스로 보던데. 네, 세로 다들. 뉴스인데요. 세로 뉴스였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을 뿐이지 계속 앞으로 학회는 상반기 내내 있거든요. 또 암학회도 있고 종양학회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그럼 그럴 때마다 세로 나왔다고 주가가 완전히 죽어버리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중에서 좀 내용이 어렵지만 바이오 중에서 좀 신고가 치고 가는 것들 중에서 세론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좋은 종목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ABL 바이오, SK 바이오팜,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뭐 종근당도 그렇고 오늘 부강약품인가요? 부강약품도 많이 급등했던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하나둘씩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부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세만 잠깐 봤던 건데 이런 종목들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그리고 HK 이노엔 이런 종목들도 있고 또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종목에 이렇게 빠지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가 세론으로 빠졌다라고 하면 앞으로 있을 또 학회로 또 반영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좀 모양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내용이 있는 것들은 보시면 저 지노믹트리인가요? 지노믹트리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또 최근에 조금 밀렸고 많이 올라갔다가 이런 종목들을 슬슬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ES가 또 다음 주에 있는데요. 이제 이번 얘도 이제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있고. 그다음에 갤럭시 언팩 사실 이것 때문에 AI가 좀 많이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 갤럭시 24 언팩 S24의 가장 특징은 이제 AI 스마트폰이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아이폰 6도 AI가 들어가고 자율주행도 결국은 AI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엣지 디바이스들에 다 이제 AI가 다 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 오늘 가온칩스가 좀 밀렸지만 가온칩스도 흐름이 좋고요. 신고가 영역이고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와 하는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좋고요. TSMC 쪽으로 디자인 하우스 하고 있는 에이징랜드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런 주식들도 오늘 9%나 올랐거든요. 이런 주식 신규 상장주 당연히 변동 좀 크죠. 에이징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칩스앤미디어 이런 주식들도 여전히 보면 오늘은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종목들은 깨지지 않고 어쨌든 자신들의 갈 길을 다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조금 다시 온기가 돌아오거나 다시 반도체 쪽으로 올 때 이런 종목들이 결국 또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올 한 해는 어쨌든 AI와 관련된 쪽에서 이게 소재든 부품이든 장비든 뭐 디자인 하우스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지 간에 이쪽 섹터에서는 조금 저는 되는 섹터에서 놀아야 되지 않을까 매매를 해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11일 날 CPI 있고 매크로 이벤트도 예정돼 있고 뭐 이런 학회 같은 뭐 이제 종목들 간의 이벤트도 예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련해서 우리가 세론이 나올 거다 하면 그 전에 사서 세론 때 팔면 세론을 예상하고 팔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세론 이후에 좀 떨어졌는데 추세를 지키는 애들은 또 다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의 트레이딩으로는 일단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해보실 필요, 명절 때까지는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한 중형주, 한 시가총액 1조대에서 갑자기 이제 뭔가 두둥하고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한 1조짜리가 한 10조까지 가는 그런 역사를 쓰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찾아봐야죠. 네, 찾아봐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그렇게 이제 찾아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좀 마음속에 이렇게 좀 여기를 괜찮게 보고 있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또 섹터나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목해야 하는. 거요. 지금 자율주행도 사실 주목인데 좀 지겹고. 요새 네. 이번에 CES에서의 큰 화두는 자율주행이 될 네. 것으로 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자율주행은 차는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도로에서 주행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관문들이 좀 필요합니다. 뭐 보험업법도 그렇고 이게 단순하게 기술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은 저는 조금 빨리 한 2024년, 2025년 정도에 대시세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아직은 좀 보수적입니다. 그렇게 보면 뭐 현대오토에버나 뭐 그다음에 뭐 지도 만드는 회사들 몇 가지 회사들 계속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냥 일단은 아직은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요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OLED 관련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애플이 어쨌든 OLED 전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최근에 뭐 캠트로닉스나 AP 시스템이나 뭐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 주식들도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유상증자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 LG 디스플레이 그렇게 적자를 내고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발표할 때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네, 주가는 오히려 더 많이 왔습니다. 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올랐고. 그 최악의 뉴스가 항상 그렇죠. 대형주들은 네, 바이 신호에 바이 신호. 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뭔가 최악의 뉴스 때 안 팔아오고 버텼던 사람들이 최악의 뉴스가 나오니까 못 참고 던지는 거죠. 명분 삼아서. 근데 이제 누군가는 그거를 매수를 해가지고 했던 거고 최근에 게임주들도 그랬잖아요. 야, 근데 LG 디스플레이 몇 프로 오른 거예요? 바닥에서 꽤 오른 거 올랐죠. 같은데? 이날 발표했을 겁니다. 이날 발표하고 지금 바닥에서 40% 정도 올랐네요. 야, 30% 정도 올랐네요. 저 무거운 주식이. 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이 게임주들도 이때 이제 중국에서 갑자기 규제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손절했을 겁니다. 네. 근데 다시 그 위치까지 올라왔고. 근데 이런 게임 주식들도 사실 올해 좀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많이 있는 종목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굳이 뽑자면 어떠한 종목이나 섹터를 뽑기보다 최근 한 2년 동안 절어 있는 종목들 있죠. 절어 있는 섹터들.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카카오도 한 2년 절었었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수급이 깨끗하다라는 표현 또는 수급 빈집이다라는 표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사주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네, 물론 다 섹터들마다 종목들마다 다 리스크가 다 있죠. 없는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인데. 근데 어쨌든 어차피 주식 투자를 할 거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은 결국 한 2년 동안 정도 쉬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목들 보면 2년 정도 쉬고 2년 정도 빠지거든요. 시세를 한번 크게 내면 대표적인 게 이제 기판 쪽, 삼성전기, 네. 코리아 서키트, 심텍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대표적으로 2년 쉬었어요. 2년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요. 코리아 서키트는 이제 원래 세트로 움직이는데 코리아 서키트가 이제 CXL 이슈가 붙으면서 가장 먼저 좀 큰 좋은 움직임을 나왔고 그다음에 심텍도 최근에 좀 이제 위에 올라와져 있고 이런 종목들도 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또 한번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것들은 네이버,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많이 올랐어요. 카카오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장기 평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물타기는 못 하더라도 있는 거는 더 이상 팔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내가 들고 있는 주식 혹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거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밸류보다 가격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요. 또는 과열이냐 아니냐 심리적인 요소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을 따지기에는 지금은 조금 시장의 참여자들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올라가면 팔고 그리고 요즘에 약간 게임 같아요. 네. 컴퓨터랑 하는 게임. 그러니까 이 4848이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스마트해진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요새 잘 팔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맞습니다. 그 수급 동향을 보면 오늘도 코스닥 이렇게 올랐을 때 한 2천억 가까이 매도했고,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그걸 담았는데
글쎄 내일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일 하루 더 밀리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네. 종목으로 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저희 뭐 아까 말씀드린 기판 쪽도 그렇고요. 레거시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안 나온 게 결국 또 비메모리 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통적으로 시가 1등인 PSK도 좋은 것 같고, HBM도 사실 좀 많이 밀렸는데, 근데 지금 HBM 쪽 뭐 대표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보면 다 역배열이거든요. 이쪽에서는 이제 조금 단기 매매, 그다음에 좀 가고 있는 쪽에서 뭐 기판 쪽이나 그다음에 아예 뭐 CXL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CXL 아직 조금 먼 미래거든요. 아직 이제 HBM이 아직 성숙기도 안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이제 성장기인데 이게 CXL은 아직은 테마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작년 매출 해봐야 뭐 얼마 안 돼요. 180억밖에 안 된다던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올 미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HBM 다음으로 올 버전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사실 이런 게 테마가 이런 반도체 안에서도 이런 뭔가 흐름들이 그래도 한 1, 2년에 한 번씩 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짧아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란 정보들의 전달들이 굉장히 빠르게 재가공돼서 빨리빨리 흩어지고 개인 투자자도 다 이제 정보 접근이 엄청 쉬워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에 대한 순환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반박자도 아니고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거나 좀 내가 사고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아니면 아예 늦춰져 가지고 흐름을 맞추거나 차라리 시간에 대한 투자, 오히려 중장기 투자를. 아예 이게 올라간 섹터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나 종목이 올라갈 타이밍,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좋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에서 한번 갑자기 집중받을 때가 온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기다리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그 모멘텀이 발생할 네. 만한 어떤 소재, 이슈를 가지고 있어야 네. 된다는 얘기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기우제 투자법인데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1년 내내. 네.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떻게 봐야 돼요? 요즘 그 기관들이 많이 매도하는 종목들 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기관들의 이 눈치 빠른 그 악재 발견 네. 이런 것들로 인한 매도로 보고 따라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기관과 움직임을 같이 하는 게 나은 것인지 수급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래대금하고 거래량을 보기 때문에 기관 사실 이거 매매 동향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특히나 기관들도 요즘에 단기 매매들이기 때문에 기관 따라 이거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이 뭐 좀 샀다라고 해서 뭐 따라가느냐? 뭐 그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사실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 정말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뭐 창고 분석 이런 거 저는 정말 큰 의미 없고,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가 종목이 올해 좋아지느냐, 특히 작년 대비 좋아지느냐, 예, 그리고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같이 좋아지느냐, 특히 영업이익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그렇게 1월 달을 좀 지내보면 되는데, 그래도 정말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 지금 당장은 특별하게 계속 매매장이니까 이게 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좋아지는 상태에서 매매장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무언가 튀어나오면 악재, 돌발악재. 네, 돌발악재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매를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근데 그거는 나오면 첫 번째는 일단은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아니고서는 아직은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황유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100명 중은 내 원금의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